히스타민이란 무엇일까요? 히스타민은 아미노산 중 하나인 히스티딘에서 CO2가 제거되어 생긴 물질입니다. 이렇게 생긴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도 하고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히스타민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져 작용을 하지만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직접 먹기도 합니다. 히스티딘이 풍부한 음식이 상하면 히스타민이 많아지게 되고 이걸 먹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러한 히스타민은 그 수용체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H1 수용체는 많이 알려진 작용을 주로 하고 보통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면 이 H1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입니다. H2 수용체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수용체로서 주로 역류성 식도염 치료약이 이 H2 수용체를 차단해서 위산 분비를 덜 하도록 하죠. 히스타민은 그림처럼 몸의 상처로 인해 세균이나 각종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처리하고 없애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근처에 있는 면역세포가 먼저 처리하고 그걸로도 모자라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면역세포들을 불러서 해결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 부위의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관 투과성을 높여서 혈액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위에 부종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현상이 코나 기관지에 작용하면 혈액도 몰리고 덕분에 점액 분비량도 많아져서 콧물 가래가 생깁니다.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콧물 가래로 씻어내려고 우리 몸이 히스타민을 분비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효과가 전신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전신의 혈액이 이완되고 몸의 모든 곳으로 혈액이 빠져나가 심한 저혈압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처럼 온몸이 땡땡 붓게 되고 심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런 쇼크를 최대한 막기 위해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도록 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심장에 작용하여 심장 수축력이 세지고 맥박도 더 빠르게 뛰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타민이 너무나도 과다하게 분비되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 서둘러 응급실에 가서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히스타민이 장평활근에 작용하면 장을 수축시키는데 히스타민이 과다 분비되면 장 운동이 과다하게 일어나 설사를 일으킵니다.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설사를 해서 배출하는 거죠. 또한 히스타민이 기관지에 작용하면 역시 기관지 평활근이 수축하고 과다하게 작용하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기관지가 수축합니다. 이 역시 몸에 이물질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버리는 셈이죠. 지금까지 간략하게 히스타민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점도 있지만 현대인에게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항히스타민제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항히스타민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하면 때때로 부작용도 있죠.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호르몬인 히스타민은 어쩔 때 과잉 분비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들 중 단백질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이지장, 소장을 거치며 각종 효소들에 의해 소화되고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소화 과정 중에 장이 건강하지 못해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거나 음식을 제대로 씹어서 삼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단백질이 완전하게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덜 분해된 단백질 덩어리들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이물질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타민으로 인해 피부가 가려울 때 항히스타민제가 아니라 소화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히스타민 과다 분비를 하는데 체내 면역세포 70%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려면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 장에는 여러 가지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중간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익균인 유산균이 많아지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대표적인 유익균인 유산균, 그리고 그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장내 유산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은 된장,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 치즈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곡류나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현미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식하지 않고 맵게 먹지 않고 짜게 먹지 않는 식사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하지만 장 건강에 중요한 식사 습관입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자주 먹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는 변비도 예방하죠. 거기에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가공육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술, 담배, 성면과 동급으로 몸에 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선생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명상, 게임, 드라마 시청 등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새로운 취미 활동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